안녕하세요. CEO 전문 채널 정혜래 가업승계입니다. 세금 걱정 없는 가업승계 5단계 준비했고요. 미리 준비하면 상속세, 증여세 0원으로 실제 승계 사례입니다. 광고 잠깐 드릴게요. CEO를 위한 전략 세미나, 무료 세미나로 준비했고요. 올해 화두가 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장 핫하죠. 우리 회사에 맞는 사내근로복지기금 2교시는 소각이냐 양도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테마로 준비했고요.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 세미나에서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부담에 가업을 포기했다. 성장 사다리 잃은 중견기업. 자, 요새 중견기업들이 가업 승계하는데 걸림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승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견기업은 많이 막혔지만 그래도 중소기업에서 실행할 수 있는 사례들을 배울 수 있으실 거고요. 또한 중견기업도 올해 새 정부에서 많이 완화를 시켜준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함께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중견기업 가업승계 1호로 얘기되고 있는 회사죠. 상장 목적은 온후의 경영권 강화와 글로벌 경영을 위해서 상장을 했습니다. 장남에게는 경영권을 줬고요. 차남에게는 거액의 현금을 줬습니다. 현금이 얼마길래 거액이냐? 네, 1,500억입니다. 어떻게 차남에게 거액의 현금을 줬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 힌트에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겠지만 쿠쿠전자죠. 성공적인 중견기업 가업승계 1호로 손꼽히고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자, 특징은 100% 가족기업이고요. 상장 전에는요 100% 가족기업이었고, 자, 1단계 승계 대상 모기업의 판매회사를 후계자가 설립했습니다. 2단계 모기업의 판매이익을 넘기고 후계자 주주에게 고배당을 실시했죠. 3단계 모기업 주식을 인수하고 증자에 참여했습니다. 누가요? 후계자들이. 4단계 모기업 대주주 주식을 후계자 법인에 증여를 했습니다. 5단계 모기업과 후계자 기업이 합병을 했습니다.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상장까지 6단계겠네요. 이 과정을 통해서 상속세, 증여세 부담 없이 승계 구도를 후계자에게 넘긴 쿠쿠전자의 사례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분 구조가 변경되었나. 결국 주식회사는 지분이 다죠. 주식이 답니다. 승계라는 것은 복잡할 게 없어요. 이 지분이 후계자한테 잘 넘어간 게 성공적인 승계입니다. 그 승계 과정,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략을 쓰겠죠. 이런 전략, 저런 전략을 쓰더라도 결론은 지분이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승계의 핵심입니다. 자, 아버지 회사 쿠쿠전자는 1978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2011년도 말 기준 주주 구성을 보니까 아버님 지분이 24.84%였고요. 쿠쿠홈시스 주식회사가 44.86이었습니다. 이미 이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3단계까지는 진행을 한 거예요. 자녀 회사가 아버지 지분을 살 수 있게끔 고배당을 해줬고요. 또 자금을 계속 만들어줬죠. 또 여기 이미 쿠쿠홈시스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여기다가도 배당을 계속 해줄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쿠쿠홈시스가 44.86%까지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녀들이 직접 주식을 매입한 것도 있고, 자, 또 하나 아까 4단계에서 진행했던 아버지 주식을 자녀의 법인에
증여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법인의 주식을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아들한테 주면 아들이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또 증여세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세금이 들어가죠. 그런데 아들이 증여세를 낸 게 아니라 아들의 법인에 증여를 함으로써 법인에서 법인세만 납부를 했겠죠. 자, 그리고 엔탑 주식이 25.4% 갖고 있었습니다. 엔탑 주식회사가 쿠쿠전자의 주식을 25.41%로 갖고 있었어요. 엔탑은 지금 현재 쿠쿠의 돈줄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이익이 많이 나고 현금 보유가 많은 회사입니다. 배당도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우리 세미나 때에도 하기로 한 사회복지재단이 4.89%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재단은 4.89를 어떻게 갖게 됐는지는 또 다음에 연구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미 많은 회사들이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쿠쿠전자가 2011년도 말에 이런 지분을 갖고 있었고요. 이것은 전략적으로 쿠쿠홈시스 지분을 상당히 늘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2011년도 말에 쿠쿠홈시스는 자본금 15억의 회사였고요. 구본학 장남이 53%, 구본진 차남이 47%의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이 회사가 4억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무상증자를 활용해서 계속 자본금을 늘렸더라고요. 그러면 합병을 통해서 어떻게 지분이 바뀌었나? 첫 번째 단계를 먼저 보실 건데요. 일단 합병을 했을 때는 구본학 주주가 33%, 구본진 주주가 29%였습니다. 그리고 엔탑이 9.5, 복지재단이 1.8, 자사주가 16.8이 됐어요. 자사주가 합계 100%인데 자사주가 등장을 하죠. 자, 합병을 통해서 쿠쿠홈시스가 보유하고 있던 이 지분은 합병을 통해서 그대로 자사주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합병 후에 지분이 변경이 됐고요. 합병함으로써 창업자인 아버님의 지분은 9.3%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상장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후계자인 구본학, 경영권을 갖고 있어야 될 구본학 씨는 자기 주식을 하나도 안 팔아서 33.1 그대로고요. 구본진 차남은 15%를 상장에 매출을 했죠. 그래서 지분이 14.4%로 줄었습니다. 엔탑은 그대로 9.8을 다 상장에 매출을 했고요. 그래서 상장 후에는 0%, 복지재단은 그대로 갔네요. 자사주 중에서 0.5% 매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장에 쓰인 주식은 25%, 상장 후에는 역시 구본학 씨가 대주주가 됐고요. 복지재단과 자사주 이 정도, 그리고 공모주가 25%가 됐습니다. 여전히 쿠쿠는요, 오노 일가가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장을 하기는 했지만, 자,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자녀의 회사를 성장시키고 또 합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결국 창업주의 주식은 9.5%로 낮아지게 된 거죠. 9.3%. 거의 90% 이제는 회장님 주식은 쿠쿠전자에서는 이 9.3%만 상속을 받을 테니까 미미하겠죠.
그런데 쿠쿠전자가 처음에 이렇게 상장을 통해서 승계를 완성했을 때 다 좋게 본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도 언론에서 이게 부의 대물림이다. 예. 쿠쿠 구본학 대표 편법 승계 의혹. 예. 쿠쿠전자 회장의 기발한 가업 승계. 영리한 선택이냐 편법 승계냐 이렇게 언론에서 안 좋은 시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때요? 성공적인 가업승계 1호, 중견기업 성공적인 가업승계 1호로 얘기할 만큼 편법은 아니었죠. 네, 이 당시에 합법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긴 했으나 어떤 사회의 부의 대물림이라는 그런 비난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쿠쿠전자 너무 잘 되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장남 구본학 씨가 회사를 승계받은 이후에는 그냥 단순한 밥솥 회사가 아니라 렌탈 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흐름을 읽은 거죠. 이제 제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렌탈, 모든 게 렌탈로 바뀌니까 이쪽을 전폭적으로 회사가 사업을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가 했던 것과는 다르게 아들 구본학 씨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이나 홍보 등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회사가 급성장하게 됐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녀가 일찍 회사에 같이 참여함으로 해서 또 자녀들이 가진 장점이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회사에 적용해서 회사가 성장을 하는데 주식을 미리 정비해 놓지 않으면 지분 구조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자녀의 그 기여가 모두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식을 다 갖고 있으며 실제로 노력을 한 것은 자녀도 같이 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아버지 지분을 자녀한테 줄 때 상상을 초월하는 세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가업승계 컨설팅 하면서 이런 케이스 많이 봤습니다. 자녀가 20대부터 와서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성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분 조정을 빨리 안 해주다 보니까 결국 회장님 은퇴할 나이에 이 지분을 넘기다 보니까 회사는 같이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또 세금대로 많이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일찍 구조 조정을, 그러니까 지분의 조정을 통해서 세금을 전략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쿠쿠전자가 상장을 통해서 취득한 대금,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아들 1,500억, 엔탑 970억, 쿠쿠전자가 47억, 자사주 일부를 매출을 했죠. 이렇게 상장을 통해서 꽤 많은 자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 쿠쿠는 제가 보니까 78년도에 LG의 어떤 제품을 OEM으로 납품하는 회사였더라고요. 78년도에는 작은 회사였죠. 같은 구치인 거 보니까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자, 2002년도에 상호를 쿠쿠전자로 변경을 했고요. 2014년도에 상장을 했죠. 이 사이에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장기 플랜을 갖고서 자녀 회사를 설립하고 자녀 회사의 많은 이익을 통해서 성장을 시키고요. 증자, 또 주식 증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 회사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상장을 통해서 차남에게는 1,500억이라는 현금을, 그리고 장남에게는 안전한 경영권을 승계해준 성공적인 가업승계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끝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후에도 쿠쿠전자는 끊임없이 또 합병한 회사를 다시 인적 분할을 통해서 쿠쿠홀딩스를 신설을 했고요. 2018년에는 또 변경 상장을 했습니다. 아직도 비상장 회사가 7개나 있습니다. 자, 향후에
쿠쿠전자가 어떤 전략을 통해서 나머지 부를 이전하게 될지 눈여겨보고 계속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릴게요. CEO를 위한 무료 절세 전략 세미나, 저희가 지난달에는 유료로 했는데 이번에 또 한번 대표님들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 진행합니다. 앞에서 나왔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든지 또 가업승계에 활용할 수 있는 소각과 양도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일지 세미나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신청은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